주로 이제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건데 나 죽을 병 걸렸다. 저희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부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나 이거 진단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맞아요. 정신과적 진단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가 얘기하던데. 많은 그 젊은 분들이 밤에 새벽에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 우울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우울증, 뭐 심지어 뭐 패션 자해 이런 단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장대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입니다. 네. 이게 주로 이제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건데 나 죽을 병 걸렸다, 나 곧 죽는다, 내지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뭐, 보통 사기치고 그렇게 잠수 타잖아요. 네, 단골 소재죠. 네. 아니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또 얘기 안 해. 사기꾼들 그 주변 친구들이 나 요즘 힘들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어렵다. 이런 거 깔잖아요. 거기다가 뭐 우울해. 우울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본인의 어떤 상태를 과장하고 거짓으로 꾸며내는 게 사실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위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년 정도 전부터 커뮤니티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패션 우울증이다. 정신적인 문제 혹은 어떤 증상들을 일종의 패션 아이템처럼 네.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을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하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걸 좀 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연극성 인격장애 분들하고 좀 이어지는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정심을 자극하고 네. 그러면서 또 친밀감,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 우울해, 우울증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드라마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났는데, 그 마스크 걸에 보면은 그 딸이 이제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마스크 걸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막 핍박을 받을 때 안경 낀 친구가 나도 가정폭력에 너무 피해자였고. 사목한 집안의 딸인데 그래, 맞아. 이 친구랑 사실 좀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 동질감을 갖고자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 때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되게 아이 입장에서 좀 순수한 예쁜 마음에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패션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이제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건 어텐션 게팅을 위해서건 애나 할 수 있는 짓을 아이죠. 예. 성인이 돼서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저희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부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무슨 소송이 붙었을 때 나 이거 진단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맞아요.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정신과적 진단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가 얘기하던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허위 진단서는 우리의 면허가 날아간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네. 물질적인 이득 혹은 법적인 책임으로 그 그쵸. 회피하기 위해서 네. 우울증을 꾀병으로 꾀병 이용하는 쳐. 거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너무 남발하는,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나도 우울증 아닌가? 너 우울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지칭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안타깝죠. 진짜 우울증 환자분들에 대해서조차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편견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고, 그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은 자살이라는 것과 직결되고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네. 이 우울증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치부해 부리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또 우려가 들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슬로건으로 내건 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대한 편견은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우울증에 대한 오해가 생겼죠. 의도는 좋았는데 네. 부작용이 생겼어요. 네. 우울증 그거 가벼운 거 아니야? 그냥 뭐 감기처럼 앓고 뭐 가만히 냅둬도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게 돼버린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정말로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관심 끌고 싶어서 꼬맹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 안 둘 때 막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렇죠. 학교 가기 싫을 때 열난다고 그러고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성인이 되어서도 자꾸 보이다 보면은 진짜로 자기에 대해서 안다든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배우거나 개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아픈 척해야 관심 받을 수 있어라. 맞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를 아예 개발을 못하고 이렇게 아프고 스스로 뭔가 지금 막 되게 힘들고 그래야만 관심받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내가 스스로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증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진짜로 우울증이 왔을 때 내가 진짜 아픈 건가? 아니면 맨날 하듯이 또 그런 건가?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진짜 우울한가에 대해서 사실 요즘 워낙 정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바이올로지컬한 우울증은요, 지속적인 우울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이 있으면은 아침이 사실 굉장히 우울합니다. 근데 많은 그 젊은 분들이 밤에 새벽에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 우울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우울증은 원래 아침에 제일 우울해요. 극도로 우울한 그 우울감을 아침에 딱 느끼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눈뜨기가 이제 힘들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날 정도의 우울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죠. 그 정도의 우울감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재밌는 것들은 또 재밌게 하면서 우울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우울한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재밌었던 것들이 다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사람 만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오락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SNS가 있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거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의욕이 없어지죠. 그렇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인 고립이 그래서 같이 일어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이 떨어지는 거, 다 재미없고 다 의욕이 없어지니까 식욕도 떨어지는데, 식욕하고 불면이 이제 같이 생기죠. 특히 여성분들은 과수면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아예 못 자거나 잠이 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거나 잠으로 이제 도망치고 회피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의욕이 없어지면 동시에 피로감이 생깁니다. 네. 만성적인 피로감처럼 피로감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더 의욕이 없어지고 이제 이거 이제 악순환이 들어가는 것이고, 뭔가 집중해서 하는 것도 안 되니까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업무 능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제 자살 사고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잠깐 그러다 말고가 아니라 2주 이상 쭉 지속이 될 때, 그리고 학업적인 직업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우울증이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패션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은요, 일단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우울증이 맞아?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본인 스스로 내가 진짜 우울증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만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병적인 우울증이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발 인터넷 치고 주변에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정확한 평가부터 받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친구들끼리 비전문가끼리 모여가지고 백날 얘기해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발 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필요하다면 좀 치료를 받으시고요. 패션 우울증하고 진짜 우울증하고 그럼 아예 별개의 문제냐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패션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심을 받아야지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꾸 우울한 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돼 있고 뭔가 아프고 그런 어떤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야만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은 아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만들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새롭게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건 우울증으로 진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내가 패션 우울증이 좀 있나? 이런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성격 기질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패션 우울증이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장단을 맞춰주면 그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강화되죠. 그런 게.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난 아픈 척을 해야 이 사람이 관심을 주고 나는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들고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섣부르게 위로하거나 공감해주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건 지양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분이 보이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시라고 하는 게 좋고 그렇게까지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도망치세요. 멀리 하십시오.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면 손 붙잡고 병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이제 결국 이 패션 우울증이라는 거는 나의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건데, 건강하게 나의 감정을 해소하려면 일단 나의 감정들을 디테일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감정 분화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분화된 감정들을 스스로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심리 검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릴 거는 마인드 카페 나를 찾아서 프리미엄 검사입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상담을 받을 정도인지 멘탈 체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 하지만 병원에 가는 거가 좀 꺼려지거나 두려운 분들은 요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찾아서의 프리미엄 검사의 특징이 전문적 해석과 심리 상담이 결합된 종합 심리 솔루션이고요. 네. 성격 강점과 정신병리적 상태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을 평가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요. 이런 나의 성격적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연습을 안내해 줍니다. 다른 검사랑 어떤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검사를 통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스크리닝을 일단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걸 해석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전반적인 멘탈을 한번 돌아보고 회복 탄력성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울, 불안, PTSD 등 이제 수준을 한눈에 확인하면서 전문가한테 질의할 수 있고 직장 또는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 수치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1:1 멘탈 케어와 동시에 삶의 방향성을 함께 설정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검사를 자꾸 피해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검사 이후의 해석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검사 결과가 도대체 어떤지 맞아요. 그거를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검사인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네네.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네. 이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정말 우울증이 맞는지 음. 어떤 내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꼭 PSRA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정말 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이게 의심스럽고 좀 그로 인해서 내가 좀 피곤하고 괴로우면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람이면은 꼭 이 검사를 PSRA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떠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우울증, 뭐 심지어 뭐 패션 자해 이런 단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말은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우울증은 무슨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혹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평가받으시고 네. 필요하다면 꼭 치료도 함께 받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